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호입니다. 오늘 볼보 XC40 타고 시승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볼보 XC40, 볼보의 SUV 라인업에서 가장 막내에 해당하는 모델이죠. 가장 아래급에 해당하는 엔트리 모델이 되겠습니다. 모두 2개 파워트레인으로 국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시승할 모델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볼보 XC40 B4 모델이 되겠습니다. 순수 전기차 모델도 판매하고 있죠. 리차지 트윈 모델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시승을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경험해 보도록 하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와 48V 배터리를 적용을 해서 가속할 때 약 14마력의 힘을 추가로 내주고요. 또한 연비 면에서 본다면 약 10% 정도의 연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모터 구동이 가능하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모터 구동은 안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도 이렇게 알고 계실 테고요. 또한 볼보의 안전의 볼보죠. 안전에 관한 양보하지 않는 그런 볼보인 만큼 가장 아랫급인 XC40이지만 90 클러스터에 비해서, 그러니까 XC90이나 S900에 비해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정도의 안전 및 편의 장비들 적용하고 있습니다. ADAS 시스템 기본 적용되어 있어서 운전자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차가 알아서 디테일하게 챙겨주고 있으니까요.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 차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디지털 패키지가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볼보가 팀앱 모빌리티와 2년간 300억을 투자해서 개발했다는 팀앱 인포메이션 시스템 적용되어 있어서 아주 다양한 정보, 다양한 디지털 기능들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 2개 트림으로 판매가 되는데요. 기본 가격 4,840만원, 그 위 트림 울티메이트 브라이트 같은 경우에 5,280만원에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값어치 제대로 하는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인테리어 살펴보시죠. 실내 들어오면 자, 블랙 앤 아이보리 약간 짙은 톤의 대시보드, 그리고 아이보리 컬러와 블랙 컬러가 어우러지는 도어 패널, 그리고 아이보리 컬러의 시트, 콤비 정장을 단짝하게 차려입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번 신형 모델에서부터는 이 크리스탈 기어 레버가 XC40 전 트림에 기본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트림을 선택하든 이 스웨디시 럭셔리의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한다라는 얘기겠죠. 자, 스티어링 휠은 하나, 둘, 약간의 유격 감안하면 2.5회전 정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차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딱 어울리는 정도의 락트락 조향비 아닌가 싶습니다. 볼보의 컴팩트 SUV죠.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뭐 준중형급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12.3인치 계기판, 그리고 센터페이시아 모니터는 9인치 모니터를 적용을 하고 있죠. 계기판은 심플합니다. 왼쪽에 속도계, 오른쪽에 RPM 게이지,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버튼을 눌러서 내비게이션 정보를 띄워놓을 수 있고, 그리고 트림 미터 이렇게 띄워서 볼 수 있을 정도의 정보들을 제공을 하죠. 자, 스티어링 휠 왼편에는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기능 들어와 있죠. 오른쪽에는 내비게이션을 띄우거나 음성 명령 버튼, 그리고 오디오 조절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9인치 센터페이시아 모니터 한번 보시죠. 이 홈 버튼 들어와 있고요. 디지털 패키지를 기본 적용하고 있습니다. 볼보가 2년 동안 300억을 투자를 해서 팀앱 모빌리티와 공동 개발한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죠. 팀앱 인포메이션 시스템, 볼보 온콜, 스마트폰과 연계를 해서 자동차의 디지털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는 카스 앱 기능이 있고요. 팀앱 오토, 팀앱 기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누구, 이 부분도 있죠. 플로, 음악 플랫폼인데 이 부분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리아, 음악 틀어줘. god의 길 들려드릴게요. 아리아, 신나는 음악 틀어줘.
우주소녀의 부기역 들려드릴게요. 아리야, 실내 온도 19도. 자동차 에어컨 온도를 19도로 설정할게요. FM 97.3. 라디오 채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시 네. 말씀해 주세요. FM 라디오. 을 하기 위해서 오늘 날씨. 오늘 문산읍 하늘은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최고 기온 27도, 아리야. 최저 기온 삼성전자 주식.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1.93% 하락한 56,000원입니다. 죽겠습니다. 자, 아리야, 요즘 너무 피곤해. 가까운 곳에서 잠시 쉬었다 가세요. 아리야, 배고파. 더 배고파지기 전에 챙겨 드시는 게 좋겠어요. 아리야, 맛집을 찾으신 돈이 없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아쉬워요. 이렇게 음성 명령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 확인하고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 뭐 농담도 가능합니다. 볼보 온콜 기능이 들어와 있는데요. 2초 동안 꾹 누르고 있으면 볼보 온콜 서비스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 출동, 뭐 구급 지원 등을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SOS 버튼을 바로 누를 수도 있습니다. SOS 버튼을 누르면 사고가 났을 때 긴급한 지원을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화 애플 카플레이는 되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는 안 됩니다. 공기질, 자, PM2.5 정도의 미세먼지를 걸러준다 라는 얘기고, 외부 꽃가루, 먼지, 미세먼지들, 질소산화물, 오존, 이산화황, 탄소, 이런 부분들을 다 걸러주고 체크해주고 걸러주고 한다는 얘기죠. 실내 공기질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관리해 줍니다. 자, 차량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서비스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보면 주행 모드, 오프로드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럿 어시스트, 조향 어시스트 할지 말지 당연히 해야 되죠. 안전 어시스트, 차선 유지 보조, 주행 준비 알림, 다이나믹 드라이브, 무거운 스티어링 감독, 다음에 사운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앱에서 볼보 카스 앱 로그인을 해서 연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밑에서 공조장치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열선 스티어링 휠 3단계로 조절하고요. 열선 시트 역시 3단계로 조절 가능합니다. 통풍 시트는 적용되어 있지 않네요. 자, 아랫부분에 오디오 볼륨 버튼, 비상등, 기타 몇 개의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밑에 들어와 있습니다. 12V 전원구, 그리고 C타입 USB 포트 들어와 있고요. 자, 이 안에 콘솔 박스 들어와 있는데요. 제법 넓습니다. 넓고 이 부분 별도로 이 부분 분리해서 탈착이 가능해서 이런 수납 공간을 좀 더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잠깐 뒷좌석 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갑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앞좌석 운전석 두고 뒤로 앉았는데요.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꽉 차게 들어가죠. 머리 위로 주먹 세워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여유 있는 공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컴팩트 SUV라고는 하지만 우리 기준으로 보면 준중형급 정도 되는데요. 비교적 차급에 비해서 넓은 공간 확보하고 있다 싶습니다. 원버튼으로 이렇게 차창은 내려가고요. 이 정도 남겨놓고 열립니다. 원버튼으로 올라가고요. 자, 센터 터널 이 정도 높이, 그러니까 손가락보다 조금 더 긴 높이로 솟아 있습니다. 뒷좌석 가운데 앉으면 약간 다리를 벌려 앉아야 되고요. 그래도 머리 위로는 공간이 제법 있어서 공간의 압박, 공간의 제약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암레스트 이렇게 내릴 수 있고요. 2개 컵홀더, 그리고 이 부분 열면
스키스루 공간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스키스루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닫을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좀 민망하긴 하네요. 이게 없으면 어떨까요? 없으면 또 너무 드러나서 그런가요? 어쨌든 이 부분 공간 처리는 좀 뭔가 좀 더 잘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게 됩니다. 자, 시트는 이쪽 6대 4로 자, 이렇게 접게 되면 트렁크 공간과 같은 높이로 풀플랫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좀 더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겠죠. 트렁크 공간은 기본 452리터에서 시트를 접고 최대한 확장하면 1328리터까지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 앞좌석 센터 콘솔 뒤편으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이렇게 들어와 있죠. C타입 USB 포트 2개, 그리고 열선 시트 조절 버튼 좌우 각각 하나씩 들어와 있습니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 이제 달려보셔야죠.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이로로 갑니다. 누르고 함께 하시죠. 규칙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빨래판길, 적당한 수준의 충격 느낄 수 있고요. 노면의 충격 상당 부분 걸러내고 나머지 충격을 전달해주는 그런 반응입니다. 크게 어색하지 않고요. SUV죠. 차체 높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함께 달리는 세단들 살짝 내려다보는 맛이 있죠. SUV 치고는 또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어서요. 흔들림에 조금은 더 강한 그런 반응 만날 수 있겠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힐 드라이브 적용하고 있어서요. 고속 주행에 상대적으로 좀 더 우수한 주행 안정감 기대할 수 있을 테고요. 볼보는 또 최고 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속 180km에 최고 속도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일반 운전자들이 그 이상의 속도로 달릴 일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고요. 2.0 가솔린 엔진 기반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 197마력이고요. 48V 배터리, 고전압 배터리 별도로 장착을 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것 별도의 추가 모터는 없고요. 기존의 내연 엔진 기관에 달려있던 모터, 시동 모터죠. 이그니션 모터를 이용을 해서 연비 효율과 출력 모두에 조금씩의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혹은 친환경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입문자용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정도면 거의 내연기관과 차이 없는 그런 반응, 작동 방식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런 데 대해서 야, 이거 내가 타기엔 너무 앞서 나간 차들이 아니야? 그렇게 막연한 거부감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살짝 맛을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 그리고 DC 컨버터로 48V 시스템 구성되어 있고요. 가속할 때 약 14마력의 힘을 더해줍니다. 그 힘 조율하는 것 8단 자동 변속기고요. 변속 레버 밑으로 내리면 M이 뜨죠.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이제 8단을 수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밑으로 내리면 D, 또 한번 내리면 M 상태에서 왼쪽으로 밀면 Shift 다운, 오른쪽으로 밀면 Shift 업 이렇게 됩니다. 주행 모드를 따로 선택을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오프로드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온로드에서는 따로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다이내믹, 살짝 밟으면 에코 모드 이런 개념으로 운전을 하면 될 테고요. 자, 주행 보조 시스템 한번 볼까요? 90km 정도 세팅을 하고요. 왼쪽으로 돌아 나가고 차로의 중앙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죠. 앞에 차가 있는데요. 차간 거리는 하나, 둘, 셋, 넷, 네 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앞방향, 종방향으로는 차간 거리를 정확하게 조절을 하고, 횡방향으로는 차로의 중앙, 좌우 차선을 인식을 하면서 차로의 중앙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주행구조 시스템을 완성시키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시속 100에 맞추고요. RPM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8단이고요. 8단 RPM 약 1500, 1600 정도 되네요. 자, 7, 6, 5, 4, 3단까지 내려가고요. 3단 5200, 2단으로 안 내려가죠. 3단 5200, 8단 1600 정도의 구간에서 시속 100km 커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기판 오른쪽에 보면 지금 배터리 표시가 되어 있죠. 48V 배터리가 완충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48V 시스템에서는 모토 주행이 안 됩니다. 전기 모드로 주행을 할 수 없고요. 다만 주행할 때 이그니션 모터가 어느 정도 보조해 준다 라는 그런 개념이죠. 연비 개선 효과 약 10% 정도 기대할 수가 있고요. 킬로미터당 약 7g 정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패들 시프트는 따로 없죠. 중저속 구간에서 80km 전후의 속도에서 아주 편안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엔진 소리, 바람 소리 그렇게 크지 않고요. 좀 속도를 좀 끌어올려 볼까요?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킥다운 버튼 느껴지죠? 마저 밟으면 이제 본격적인 가속을 시작을 합니다. 속도가 빨라지면서 바람 소리, 엔진 소리 서로 어우러지면서 같이 커지고 있고요.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하고 있어서 비교적 안정된 그런 주행의 질감 맛볼 수 있지만 속도가 빨라지면서 상하 진동이 조금씩 이제 증폭되는 그런 느낌 받게 됩니다. 앞에 백패슨 스트럿, 뒤에 멀티링크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고요. 휠베이스가 긴 차들에 비해서 이런 그 흔들림에 취약한 구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면의 충격, 노면의 흔들림을 잘 컨트롤하면서 높은 수준의 주행 안정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기능을 전 차종에 기본 적용하고 있고요.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이 기본 적용되어 있어서 주행 안전에 관해서는 가장 앞선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역시 볼보 쫓아올 만한 브랜드 없죠. 구체적인 안전 시스템 자체의 우수성도 높은 수준인데 볼보가 브랜드 이름을 걸고 사망사고를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차종을 막론하고 볼보의 모든 모델들이 거의 1년 가까이 대기해야 인도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는 것, 그만큼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쭉 달려보고요. 시속 100에 맞추고 제동 한번 해봅니다. 앞뒤로 차가 없는 것 확인을 했고요. 제동합니다. 하나, 둘, 셋. 안전띠가 몸을 확 감아주네요. 비상등 스스로 작동했다가 지금 풀리고 있죠. 브레이크 페달은 약 딱딱하게 밟히는 편입니다. 좀 반발력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차체도 SUV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이 살짝 숙여지는 그런 느낌은 있죠. 자, 하지만 차체가 숙여지는 순간 안전띠가 몸을 되감아줍니다. 운전자의 몸을 흔들리지 않게 딱 고정시켜주면서 충돌에 대비하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반응, 구체적인 작용들이 운전자로 하여금 이 차를 더 신뢰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얘가 나를 안아주는구나, 잡아주는구나, 보호해주는구나 라는 걸 실제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신뢰를 부르는 제동 반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쭉 속도를 올려서 코너링 도전해 봅니다. 235-50R19 사이즈 타이어를 앞뒤로 장착을 하고 있죠. 여기에 맥퍼슨 스트럿, 멀티링크 서스펜션, 사륜구동 시스템이 그 힘을 앞뒤로 나눠주고 있고요. 자, 속도를 쭉 끌어올립니다. 쭉쭉쭉쭉 끌어올리고요. 제동 턴. 자, 확실히 SUV여서 차체가 좀 기울어지기는 하는데 사륜구동 시스템이 딱 4바퀴로 구동하는 그런 안정된 구동감 함께 느껴지고요. 차체가 높아서 살짝 기우는 느낌, 거기에서 오는 재미,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 받을 수 있고요. 4바퀴가 구동력을 확보하면서 코너를 따박따박 밟아 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필요하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차를 다뤄도 몰아붙여도 잘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게 되네요. 자, 이 차 모두 3개 트림으로 판매가 되는데요. 플러스 브라이트와 울티메이트 브라이트를 선택을 하면 5천만원 전후의 가격에 이 차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봅니다. 자, 이 차 공차 중량 2220km고요 197마력입니다 그럼 마력당 무게비 약 10.8kg가 되는데요. 메이커에서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 8.5초입니다 제가 운전하면 약 9초 전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접 달려봅니다. 일단 에어컨 잠깐 끕니다. 따로 주행모드 스포츠를 선택할 수가 없죠. 킥다운 가속 페달을 제일 깊게 밟기로 하고요. 변속기 뒤에 놓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봤습니다. 1, 2, 3단 이제 변속이 일어날 때 툭툭 약간의 변속 충격 어느 정도 느껴지고요. 그렇게 느리지도 않게 또 그렇게 빠르지도 않게 마력당 무게비 10kg가 넘는데요. 거기에 비해서는 좀 빠른 편이 아닌가 싶은 정도로 가속 반응 보여줬습니다. Kiss for you.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달려갑니다. 약 55km 되는데요. 실주행 연비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주 적극적인 경제 운전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차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10.1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연비 그렇게 생각보다는 좋지는 않다 싶고요. 날씨 제법 덥습니다. 에어컨 온도 19도, 풍량 2단계로 세팅을 했습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 따로 선택할 수가 없고요. 가속 페달을 통해서 에코 모드를 구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눌러서 세팅 다시 했고요. 이제 출발합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약 10% 정도의 연비 효율을 더 기대할 수가 있고요. 엔진 스톱과 제시동이 상당히 부드럽게 구현이 되죠. 아주 부드럽게 엔진 스톱이 일어나고 제시동도 아주 부드럽게 일어납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행주대교 북단입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8.1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행주대교 막 건너왔는데요. 지금 타이어 공기압이 낮다고 경고등이 떴습니다. 공기압이 낮다 그러면 어느 타이어가 공기압이 빠지는지 표시를 해주면 좀 더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내려서 육안으로 체크해 본 바로는 펑크는 아니니까요. 운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동하도록 합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동작대교 남단 이수계차로 진출로까지
왔습니다. 이것까지 연비 리터당 14.9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거의 전 구간이 정체였습니다. 1시간 정도면 이 지점 통과를 하는데요, 지금 1시간 23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정체가 심했다라는 것 알 수가 있을 테고요. 평균 속도도 시속 37km에 불과하죠. 네, 약 5km 도심 주행 거쳐서 이제 교대역 내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호가 열려서 그냥 통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곳까지의 연비 리터당 13.6 기록했습니다. 1시간 47분 동안 달려왔네요. 교통체증이 심해서 1시간 늦어야 1시간 10분 20분 사이에 도착하는 길인데, 교통체증 때문에 많이 늦었고 평균 속도도 느렸죠. 그래도 공인복합 연비보다는 리터당 3km 이상 더 달린 연비 기록했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 볼보 XC40 B4 올힐 드라이브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다이나믹, 컴포트, 노멀, 에코 이렇게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없죠. 다만 주행 모드 오프로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오프로드에 올라설 때 오프로드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요. 온로드에서는 주행 모드를 따로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다이나믹, 페달을 살살 밟으면서 움직이면 에코 모드, 이런 개념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좀 더 적극적인 운전 혹은 좀 더 적극적인 경제 운전을 할 때 운전자가 마땅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죠. 에코 모드를 적용을 한다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효율이 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전해봅니다. 또한 계기판에 트림미터를 계속 띄워 놓을 수가 없습니다. 계기판에 올라오는 정보가 한정적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스티어링 휠에 버튼을 눌러서 트림미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꺼져 버리죠. 항상 트림미터를 띄워서 확인하면서 움직일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보가 궁금할 때마다 이 버튼을 눌러서 트림미터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좀 번거로울 뿐더러 계기판에 올라오는 정보의 양이 너무 제한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오토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전화에 애플 카플레이 표시는 있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는 안 되죠. 연결 코드를 준비를 해서 연결을 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티맵 모빌리티와 공동 개발한 티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많은 정보,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이 사실상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크게 불편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안드로이드 오토를 원하는 소비자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그렇다면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애플만, 아이폰만 너무 배려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이 안 된다는 사실 짚어봅니다. 네, 지금까지 볼보 XC40 B4 올힐 드라이브 시승을 했습니다. 입문자를 위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혹은 전기 자동차로 건너가기에는 뭔가 주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 정도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있다, 아주 기본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이런 차도 있다라는 것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14마력의 힘 그리고 10%의 성능 개선 효과, 아주 조금의 어떤 그 성능과 효율을 높여주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내연기관만 적용한 차에 비해 본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능과 연비 개선 효과를 통해서 친환경에 좀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볼보죠. 볼보가 약속하는 것, 절대 이 차를 타는 동안 사망사고 그리고 크게 다치는 일은 없겠다라고 볼보가 나서서 약속하고 있는 만큼 이 차가 좀 더 믿음직스럽게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가지 거기에 걸맞게 여러가지
안전 및 편의 장비들이 어떤 그 윗급 모델들에 비해서 밀리지 않게 충실하게 갖춰져 있어서요,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편하게 탈 수 있다라는 것, XC40의 그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매 가격 4,280만 원, 그리고 윗트림이 5,280만 원에 책정되어 있죠. 그래서 5천만 원 전후에 살 수 있는 유럽산 SUV라는 점, 이 차의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 벨기에에서 제작된 차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유럽산 SUV를 5천만 원 전후의 가격에 살 수 있는데 그 차가 최고 수준의 안전을 보장한다 라고 한다면 한번 좀 더 관심 있게 볼만한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